지난주 저녁 70대 김영남 씨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스테이크가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된장과 두부를 꺼내 찌개를 끓였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던 맛이었구나. 젊었을 때는 고깃집에 가면 삼겹살 3인분도 가뿐했습니다. 양식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게 특별한 즐거움이었죠. 친구들과 만나면 뷔페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합니다. 밤새 소화가 안 돼서 뒤척이는 날도 많아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반면 된장찌개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곁들인 식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먹고 나서도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반찬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생각나고, 화려한 외식보다 집에서 먹는 구수한 된장국이 더 그리워지는 순간, 김치찌개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몸이 우리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사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평생 먹어온 음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기억 속 맛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한식을 찾게 되는지, 그 속에 담긴 몸의 신호와 마음의 이유, 그리고 한식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몸이 기억하는 음식의 비밀. 김영남 씨의 변화는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더라. 아침엔 미역국이 생각나.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속이 편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이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음식을 찾지? 하지만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한국의집에서 18년째 궁중 음식을 연구하는 송재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한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극적인 맛을 찾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한 맛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방향이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송재경 씨는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부추죽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레시피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당에서 뜯어온 부추에 쌀 한 줌 넣고 끓인 단순한 죽이었죠. 고급 재료도 복잡한 조리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맛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음식보다, 유명 셰프의 요리보다 더 깊이 새겨진 맛. 결국 우리가 찾는 건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절의 나와 가족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미역국의 맛,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의 맛,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의 맛. 그 맛 속에는 단순히 재료와 조리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의 온기와 정, 함께 둘러앉았던 식탁의 풍경, 가족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도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합니다. 60대 이상 소비자의 82.7%가 외식할 때 한식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층보다 무려 25%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선호 이유로는 익숙한 맛과 건강한 이미지를 꼽았죠. 흥미로운 건 이 수치가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70대는 더 높고 80대는 거의 대부분이 한식을 선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곳으로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식인 겁니다.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한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송재경 씨는 이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몸은 자라온 음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밥, 국, 김치로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화 시스템이 한식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생리적인 적응입니다.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한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된장, 간장, 김치 같은 발효 식품을 소화하는데 특화된 미생물들이죠. 외국에 여행을 가도 며칠 지나면 김치 한 조각이 그리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스테이크도 좋고 파스타도 맛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즐거움도 있죠. 하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일주일쯤 되면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밥이 필요해. 김치가 필요해. 속이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몸의 생리적 기억입니다. 우리 소화기관은 수십 년간 한식에 적응해 왔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 장내 미생물 환경이 형성됐죠. 밥과 국, 반찬의 조합으로 소화 리듬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 만들어진 몸의 습관이니까요. 보건복지부와 서울연구원의 대규모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령층은 젊은 층보다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먹는 비율이 80%가 넘었죠. 담백하고 부담 없는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도 매우 뚜렷했습니다. 2016년 발표된 국내 연구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노년층은 국, 찌개, 조림처럼 소화가 편한 조리법을 압도적으로 선호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지만 속이 편한 음식을 찾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천천히 조리한 음식을 선택하는 거죠. 반면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피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치킨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밤새 소화가 안 됐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피자를 먹고 나서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싫었던 기억도요. 햄버거를 먹고 나서 갈증이 심하게 났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한식은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먹고 나서도 몸이 가볍고 편안합니다. 다음 끼니가 기다려지는 여유도 생깁니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게 유지되죠. 자극이 아닌 균형, 그것이 한식의 진짜 힘입니다. 한식의 5가지 맛은 자극이 아닌 균형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이 과하지 않게 어우러지는 구조죠. 이런 균형은 젊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이게 뭐가 특별해?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과하지 않은 맛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송재경 씨는 한식은 먹고 나서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자극이 남지 않고 몸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험. 그게 노년기에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의집에서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한식이 심심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 특별한가? 싶은 거죠. 양식, 레스토랑이나 일식당에서 일하던 분들은 특히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몸이 참 편하다며 한식을 찾게 됩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궁중 음식이 맛없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니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음식이 자꾸 생각나요. 집에서도 이렇게 해 먹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옵니다. 음식이 마음을 달랜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앞에 앉으면 어떤가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시간. 그게 바로 한식이 주는 위로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식사. 그게 한식의 본질입니다. 빠른 사회 속 느림의 가치를 지키는 음식. 우리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같은 해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죠. 5년 후에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노년층의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연금 수준도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죠. 독거노인 가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식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먹는 행위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될 수도 있죠. 송재경 씨는 한식의 본질을 기다림과 절제라고 표현합니다. 조리 과정에 담긴 시간과 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힌다는 겁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끓이고 된장을 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부를 썰고 파를 다듬는 손길이 있죠. 양파를 넣고 호박을 넣는 순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루어지죠. 그 시간이 주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 빠른 사회 속에서 한식은 느림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음식의 변화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도 정말 닮아 있습니다. 과거 김치는 매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조선 후기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에 김치는 주로 소금과 젓갈로만 간을 했죠. 산업화 이후에는 빠른 사회 속도를 닮은 자극적인 음식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즉석 식품들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죠. 빨리빨리 문화가 음식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본질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먹고 제대로 먹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슬로푸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균형 잡힌 한 끼가 주는 진짜 의미. 송재경 씨는 고기, 채소, 발효 음식이 균형 있게 구성된 한식이 제대로 먹는 방식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중장년층의 71%가 균형 잡힌 식단을 이유로 한식을 선호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몸이 원하는 균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억지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겁니다. 한 상 차림을 생각해 보세요. 밥, 국, 김치, 나물, 조림, 구이가 한 상에 올라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고루 담깁니다. 영양학자가 계산기 두드려가며 만든 식단이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간 경험으로 쌓인 지혜의 결과물이죠. 조상들의 지혜가 한 상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손맛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태도입니다. 집집마다 다른 된장 맛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넣던 소금 한 꼬집의 감각이 있죠. 젓가락 끝으로 맞춰보던 간의 미묘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기억과 생활을 반영한 한식의 정체성입니다. 레시피북에 나와 있지 않은 맛, 계량컵으로 잴 수 없는 정성, 타이머로 맞출 수 없는 타이밍. 그게 바로 한식의 매력입니다. 젊을 때는 싫어하던 비지찌개가 나이 들수록 위로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입맛이 둔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맛을 알아보게 되는 변화에 가까운 거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특별한 재료를 쓰지 않아도 맛있었던 이유. 그건 음식 속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맛의 비밀이었던 거죠. 마음이 머무는 음식, 기억이 머무는 식탁. 결국 한식은 몸이 편하고 마음이 머무는 음식입니다. 세월을 지나 다시 돌아가는 고향 같은 맛이죠. 그 안에는 사람의 손길과 살아온 날들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릴 적 식탁의 풍경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던 시간, 어머니가 반찬 하나씩 덜어주시던 손길, 아버지가 국그릇을 드시며 만족스러워 하시던 표정, 형제들과 반찬 하나 더 먹겠다고 다투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한 그릇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기억을 소환하고 감정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혼자 사는 분도, 가족과 함께 사는 분도 계시겠죠. 그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아는 분들은 압니다. 한식이 왜 필요한지를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맛에서 마음의 쉼을 찾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몸을 편하게 하고 하루의 리듬을 안정시켜 줍니다.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추억과 정서가 함께 담긴 한 그릇의 밥상은 노년의 식탁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김영남 씨는 요즘 매일 저녁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특별한 레시피는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정성스럽게 준비할 뿐입니다. 된장 한 숟가락, 두부 한 모, 파 한 줌. 그렇게 끓인 찌개 한 그릇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주는 평온함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혹시 된장찌개 한 그릇이 생각나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맛, 익숙한 온기, 그리고 마음의 안정. 그 모든 것이 한식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찾던 위로가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건강한 식사로 하루를 채우시길 바랍니다.